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통과 혁신연구소 소장 정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북쪽 이 신형 ICBM 발사의 이제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긴급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민 박사, 오늘 발제를 해주실 김장민 박사 인사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푸닉스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토론은 세 분이 해주시는데요. 정의당 한반도 평화특위장 맡고 계시고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황순식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노동당 우리 이건수 노동당 대변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원주에 계시죠? 이건수. 예, 원주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합니까? 힘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 전문가이신데 통일시대 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신 우리 손정목 동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 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얼마 전까지 4.27 시대 연구원이었는데 바꿨어요. 4.27 선언이 울고풍으로 가는 바람에 이게 계속 지켜지고 정치가 좋으면은 단체 이름을 유지했을 텐데, 그죠? 네, 4.27 시대라고 하면은 잠깐 문재인이가 떠올라서 통일시대로 바꿨습니다. 예. 자, 김장민 동지 화면 공유해서 발제문 올려주세요. 자, 먼저 그 북의 핵 무력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화성 15가 외국 보도에 의하면 세 조각이 났답니다. 화성 15 이미 다탄두였다는 거죠. 이번에 17호는 탄두부가 2.5m라서 최소 3개의 수탄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탄두 정도가 아니라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라고 됩니다. 그래서 15,000kg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다탄두 재진입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지만 미국은 68년, 소련 77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도 이미 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기까지 장착한.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볼 때 북도 이거를 완성된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폄하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15,000이라는 건요. 알래스카를 경우에는 태평양 쪽이 아니라 거꾸로 유럽을 거쳐서 뒤로 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뒤로 때려서 동부 뉴욕,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15,000 정도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미사일 방어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알래스카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인공위성 능력을 보면 궤도폭탄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궤도폭탄이라는 뭐냐면 그 저궤도로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처럼 빙빙빙 돌다가 한순간에 그 역추진체를 통해서 로 때리는 시대에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가능하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17년에 미 지질국이 그 지진 강도가 6.3였는데요. 최소 100KT에서 최대 1000KT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KT인데 수소폭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폭탄을 하려면 다탄두를 하려면 100KT, 리틀보이 한 7번 정도를 되는 걸 300km로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국방정보국에 하면 북은 이미 중장거리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 완료했다는 게 미국의 평가고요. 장거리용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지만 역시 이것도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북극성 3호가 있었죠. 2,000km 했는데 2020년에 북극성 5호가 있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그 다탄두라는 거고요. 그 다탄두인데 4개라는 겁니다. 4개. 근데 2022년에는 이제 2022년에는 핵 잠수함에다가 다탄두를 8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미국이 그 북의 그 핵
무력을 일거에 하려면 미사일을 최소한 수백 발을 쏴야 되는데 한꺼번에, 왜냐하면 진짜 미사일, 가짜 미사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수백 발을 쏘더라도 베링해에 숨어 있는 이 잠수함은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링해에서 쏴버리면 보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뉴욕이나 LA나 하면은 300~4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그리고 이미 중장거리는 고체 연료가 배치돼서 이미 되고 있고요. 장거리는 이제 액체 연료를 엠프라라는 건 뭐냐면은 액체를 현장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입된 액체를 가지고 장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거리 고체 연료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대선 전에 미국 대선 전에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 노동장 8차 대회에서 전술 핵무기도 개발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유엔의 대북 제재 평가에 의하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부터 ICBM 체제까지 완성했다. 다만 이걸 이제 뭐 다탄두 유도냐 아니면 뭐 탄두가 몇 개 들어가냐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이제 모든 미사일 체제를 완성을 했다는 거죠. 2021년에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했죠. 근데 EMP는 미국 CIA나 이렇게 볼 때 이제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급 EMP도 이미 개발 완료를 했다는 게 이제고,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남아 있는 건 이제 핵잠수함과 레이저 무기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답니다. 미 국방부에 하면은 6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속도라면 해년마다 7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약 중국의 수준 300개의 핵탄두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핵전쟁을 알려면요 일반 전쟁하고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핵전쟁은 핵미사일을 무조건 한 발이라도 맞으면 안 돼요. 내가 핵미사일을 상대방한테 100발을 쐈는데 내가 한 발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핵전쟁은 첫 번째 공격에 모든 핵미사일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의 지휘부야 모든 핵미사일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짜 핵미사일과 진짜 미사일과 차량에 이동하기 때문에 핵전쟁은 처음 시작할 때 핵미사일 한 발 쏘는 게 아닙니다. 냉전 시대 때 300발, 500발까지 쏩니다. 모스크바를 쏠 때 북하고 중국도 같이 쏩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에서 한 발이라도 살아남아가지고 워싱턴을 때리면 그거를 갖다가 중국이나 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동맹국까지 다 때려야 됩니다. 핵무기는 한 번 쏠 때 몇백 발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핵전쟁이 나면 지구가 망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없애기 위해 핵전쟁은 대규모 핵미사일을 한꺼번에 맞는다.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이 냉전 시대 때 핵탄두가 25,000개 이렇게 갖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복 능력을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바다에서 잠수함, 하늘에서는 24시간 핵 폭격기, 땅에서는 ICBM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재래식 군사 분쟁에 대해서는 전술핵으로 대응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포 한 번 썼는데 뭐 산이 없어지는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뭐 재래식 군사 분쟁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26일 바로 며칠 전이죠. 미국의 이 담당 국제안보 비확산, 그러니까 핵 문제 전문가죠. 이 사람이 한 거는 북의 미사일 순위는 세계 4위랍니다. 중국 다음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이랍니다. 세계 4위고. 그 다음에 미사일 문제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무슨 말이냐면 북이 미사일을 발사 시험할 때 그거를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거 시기와 방식이라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뭐 폭발했다고 실패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실험이 어떤 실험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중간에 폭파되기도 하고 끝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폭파됐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실험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의 핵무기 개발 일지 다 아시는 거지만 2차 6.25 때 미국이 중국까지 핵공격하려고 했죠. 그래서 54년에 인민군의 핵무기 방위 부분 이미 설치됩니다. 소련이 이제 북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핵협력, 그렇죠? 핵협력을 쭉 하면서 이러한 조약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1958년에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남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제 드디어 영변에
소련식 원자를 가지고서 최초로 건설하고요. 자, 여기 나온 지도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나 소련이나 한꺼번에 핵무기를 갖다가 수백 발을 한다 그랬죠. 자, 조사에 따르면 1959년 미국 비밀 문서입니다. 조선에만 90개의 핵무기를 동시에 타격하는 목표를 해서 조선에만 한꺼번에 핵무기를 90개를 쏜다는 거예요. 그중에 도시는 28개고 청진에는 6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한두 발 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핵전쟁은 세계가 멸망하는 걸. 그래서 미국이 그 NPR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핵전쟁 태세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핵전략이죠. 과거에 미국의 핵전략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재래식 전쟁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북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쓴다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핵 전략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대항하려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중소 분쟁 이후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은 뭐 북이 뭐 소련이나 뭐 중국의 말을 듣는다는데 그렇죠. 절대로 아니죠. 중소 분쟁 때 오히려 김일성 주석이나 북의 언론에서 중국과 소련을 비판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 영국과 프랑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미국이 런던과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희생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런던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핵 정책에 따라서 동맹이니까 미국이 그 모스크바를 공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소련이 당연히 워싱턴을 공격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워싱턴의 위험에 빠뜨리면서 런던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소련을 밀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거고 이미 67년에 김주석이 원자탄 보유 가능성을 말했고 70년에 벌써 72년까지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미국의 책임으로 핵이 확산되죠. 자,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핵무기 전수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어떻게 하냐면 수에즈운하 영국, 프랑스가 이스라엘 보고 너 수에즈 가서 쳐들어가서 이집트하고 싸워.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가서 쫓아가가지고 수에즈 하나를 뺏을게. 대신 너희들한테 핵무기 기술 줄게.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한테 준 거고 미국이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수소폭탄, 중성자 폭탄을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지가 필요한데 영토가 작아가지고 남아공의 사막에서 한 겁니다. 그 대신에 남아공은 핵무기 기술을 인수받은 거예요. 남아공은 핵폭발 없이 핵무기를 보유했고 인도는 중국과의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의 핵 무장을 허용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수상이 핵무기를 하려고 해서 폭사당하고 죽기도 했는데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이 핵무기를 묵인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70년대부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소련은 다른 나라, 친미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북에 대해서 너도 먼저 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국제 원자력기구 NPT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전히 북에 대해서 비핵 국가인 북에 대해서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까지 그러니까 북을 멸망시키겠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90개인가요? 한꺼번에 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핵전쟁인 팀스플릿 훈련을 정례를 하여 당연히 북은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때부터 시작돼서 1989년 이렇게 됩니다. 90년대 들어서 자 한국은 중국과 소련과 수교했죠. 반면 북은 미국이나 일본이 수교를 거절했죠. 북을 고립시켰죠. 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겠죠. 이때 미국이 잘못했던 거죠. 북과 수교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에게 제재와 고립을 당하자 나도 살아야겠다. 그 체제 보장 수단으로 핵무기를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또 아주 경제적인 무기예요.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 미국의 B2 폭격기가 미국 조종기에 말하면 평양 상공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북은 전기조도 많이 들어가니까 레이더망을 전폭적으로 다 가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핵무기가 있으면 이런 재래식 무기 경쟁에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없죠. 핵으로 한 방으로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재래식 무기 경쟁을 회피하고 군비 경쟁에 속은 거를 갖다가 경제 개발에 투하한다. 소련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무리하게 군비 경쟁을 해서 망했다는 것도 하나의 경제적인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군비 경쟁이 돈을 벌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비 경쟁은 자기 능력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94년에 쪽집게 공습을 하려다가 안 됐고요. 98년부터 인공위성해서 김주석 사망 직후에 미국이 김주석이 사망했으니까 북이 혼란에 빠졌구나. 잘못하면 이 핵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제네바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클린턴인데 공화당이 다수였는데 공화당이 돈을 지출하는 하원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진행하지 못하죠.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북의 입장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대화를 할 때는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가 중단되면은 한 발자국 나갑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거부한 이후에 당연히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99년 페리 보고서, 그다음에 페리 울브라이트 방북, 조명록 방북, 조미 커뮤니케 이렇게 다 했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클린턴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죠. 그래서 부시가 되면서 ABCD라는 뭐냐면요. 클린턴이 한 거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클린턴이 했던 모든 걸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가 이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미국이 거부하게 되고 당연히 거부하니까 북은 또 한 발짝 나가겠죠. 그래서 2002년에 켈리 특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제네바 합의가 파탄됩니다. 아니 제네바 합의 지지를 안 지켰는데 그러면 북 보고 지지를 이행 안 하는 동안에 북은 자위수단으로 핵무기도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합의를 이행 안 했으니까 북은 계속 진척한 걸 트집 잡아서 북과는 대화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쭉 NPT 탈퇴되고 육자회담 북미 합의했죠. 그런데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는 은행의 북의 자금에 대해서 미국이 이걸 안 풀어줬죠. 그래서 육자 회담 합의가 역시 또 미국이 이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 참지 못해서 맛 좀 보라 그래가지고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핵탄두까지 처음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두고 해가지고 돈을 북의 자금을 돌려주는 자금이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한테 조선이 북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이 러시아은행, 극동상업은행, 조선을 무슨 말이냐면 국제 금융 결제 시스템 소프트라 그래요. 소프트. 미국 보고 우리한테 돈 바로 주지 말고 소프트를 거쳐서 줘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에서 조선을 배제한 건데 그런 선례를 안기 위해서 조선이 그냥 주는 건 안 받겠다. 소프트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받은 겁니다. 후세인 가다피를 보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핵 미사일에 더 이제 집착을 했겠죠. 2010년도에는 사실상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9년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 합쳐서 2014년에 전략군,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이죠. 핵미사일 이런 전략군을 현재 통합을 한 거고요. 미국의 제재와 북의 반발. 미국은 제재의 선수입니다. 최초의 흑인공화국 IT에 대해 교육금지 세컨더리 제재 북이 했던 거 다 있죠. 벌써 예를 들어 몇백 년부터 이런 걸 선수해. 모든 교통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IT는 프랑스 식민 중에 가장 부자였는데 최빈국으로 떨어지죠. 이 제재가 왜 악랄하냐면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가 돼요.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철도 이런 것들이 생필품 고갈. 그래서 지도부가 아니라 아동, 임신부, 노약자, 빈곤층이 대규모 사망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고 관심도 없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제재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 인민들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니네 대통령 잘못 받았으니까 빨리 데모해가지고 니네가 못 사는 거는 대통령 잘못 건 빨리 데모해서 정권을 바꿔라.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했고 2016년에 그전에도 그 냉전 시에도 적성국 교육법 이런 게 쭉 있었는데 2016년에 북한 제재 강화법을 하면서 전 분야로 교류를 금지합니다. 세컨더리. 북과 교류한 선박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이나 미국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전 세계에 대해 당연히 북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거래, 테러, 안보, 인권, 사이버, 돈 세탁, 기타 불법 행위로 사유를 엄청나게 넓힙니다. 그리고 2016년 오토범비오회는 입국을 금지시키고요. 자, 무역, 금융, 운송을까지 세컨더리를 거기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리 이 제재를 쭉 보게 되는데
원폭 실험 후에 이제 핵 미사일 개발 금지, 완전한 핵 금지, 그다음에 NPT 복귀, 육자회담 복귀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2006년에 되고 그 이후에 계속 확대됩니다.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중화기로 가가지고 모든 무기 수출 금지, 그다음에 무기와 관련 없는 일상품들로 확대됩니다. 2009년에서 검색까지 가게 되죠. 대출 금지가 되고 북의 선박을 검색 압류하는 게 착수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이제 해외 공간 축소, 해외 공무원의 영리 활동 금지, 그다음에 조형물, 북이 조형물로 많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제3세 그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인력도 차단,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철강, 석탄 쭉쭉 나가고요. 2017년 수소폭탄 이후에는 이제 원유를 제한하죠. 원유 비자도 금지시키고 금강산 포함한 모든 합작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제3국의 선적은 압류까지를 하게 되고, 자 2017년 화성의회는 이제 더 에너지를 더 줄이게 되죠. 그리고 이미 북 노동자에 대해서 신규뿐만 아니라 있는 노동자들도 2년 안에 송환하게 식량까지 이런 것들이 다 수출하고 수입 금지도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인도적인 지원도 제재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같은 거는 이제 민족 문제로 돌파할 수 있는데 현 정권이 없죠. 그래서 문재인도 그렇고 뭐 이번에 이재명이 안 됐지만 이재명 되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죠. 국제 제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이재명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꿈을 깨는다 보고요. 미국의 대응은 이제 미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중국 타령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북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건 과장된 거죠. 중국 국익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북을 무너지게끔 제재를 할 리가 없죠. 요즘에는 더군다나 북중로 전선이 치고 있습니다. 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는커녕 언론 회담 발표도 못했어요. 언론 성명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자,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스캔들 탄핵 위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노이에서 결렬이 됐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됐지만 그 이후에 하노이에서 결렬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가 북에 대해서 시간을 주었다는 그런 비난이 있죠. 오바마의 실패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북과 한번 3번 대화를 해가지고 전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북과 대화를 전면 거부하기는 어렵죠. 지금 대화를 구걸하고 있죠. 근데 북이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 완성을 맨날 언론 나오면 그러죠. 북이 뭐하면 실패했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맨날 그러죠. 왜냐하면 완성됐다고 하는 순간 미국 본토의 위협이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맨날 북이 한 건 실패하고 안 됐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 더 압박해서 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양자 직접 대화보다는 다자간 그리고 비핵화, 군축이 아닌 비핵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있다고 이제 큰소리 빵빵 치는데 계속해서 북은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발짝씩 나가는 겁니다. 왜 미국이 다자구도를 원하느냐면요. 다자구도에서는 공통사항만 하죠. 비핵화만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자구도니까 미국은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있고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북체제 인정하는 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핵 문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자구도를 원하는 거죠. 그걸 대리전도 할 수도 있고요. 이란의 같은 경우는 양자 합의를 다자로 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하죠. 그러면 미국의 국내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에 북의 시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협상 모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제재라든가 여러 문제에 하지 않죠. 자, 미국이 북에 대해서 예방전쟁은 북이 공격할 기운이 없는데 예방전쟁하는 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선제 공격은 북이 어떤 공격을 하려는 태세를 보이는 거 이거는 승인이 불려합니다.
미국은 이제 항행의 자유를 하죠. 항행의 자유라는 거는 영해와 영공이 아닌 데 가서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마치 영해 영공을 쳐들어갈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북의 영태 영해까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침범도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 미국의 정찰기라든가 이런 거를 정찰기나 정찰선을 납포하거나 격추시킨 적도 있죠. 얘들은 항행의 자유를 하면서 여차하면은 그 상대방이 발포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발포하거나 아니면은 침공을 영토를 침입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당방어를 합니다. 이런 식의 정당방어를 하면서 항상 군사적인 옵션을 하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에 포린 어페어 CFR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북과의 대타협을 하자는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쌍방 단계적 조치를 하자. 상호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받아들인 거예요. 핵 포기, 핵을 포기하고 대중 친미 동맹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체제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북미 직접 대화를 하겠다. 말 대 말 이런 부분은 전향적인 거죠. 전향적인 건데 북보고 북에게 친미 동맹, 대중 봉쇄 친미 동맹을 하라는 거는 이건 이제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적의 동맹, 적의 동맹을 이간질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맹, 나토는 확대하는 거죠. 중로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분쟁, 중국 베트남, 중국 인도 분쟁 때, 자 중소 분쟁 때 이걸 이용해서 개입해서 소련에게 전면전 못하게 해서 너 전쟁하면 소련 너 지원 안 해줄 거야. 우리 중국 편 들 거야 가지고 중국하고 손잡죠. 수교합니다.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베트남하고 수교합니다. 중국 인도 전쟁에서 똑같이 인도 편을 들어서 인도를 자기 돈으로 땡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과 중국을 이간질시켜서 북을 자기네 동맹으로 땡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이제 대전략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대미 LC는 미국이 다 키워준 겁니다. 돈도 주고 선거 때는 모스크바에 선거 캠프카이 차려주고 엘친이 키워준 건데 엘친이 이제 하도 라토가 하도 동진하고 자기를 하도 미국이 이제 하기 때문에 강경파 푸틴을 수계자로 했죠. 이후에 러시아니 성장하면 러시아에게 강공책을 하게 되고 시진핑도 이제 과거 세계 분업을 같이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경제력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중국의 군비 증강은 엄청납니다. 무기를 첨단 무기고 항공모함이고 진짜 공장에서 찍듯이 나옵니다. 선박은 미국보다 군함이 미국보다 앞섰어요. 그거 항공모함도 몇 년마다 해가지고 지금 10년인가 5년마다 해가지고 앞으로 20-30년에 항공모함도 4개를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옛날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북이 이제 본토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미동맹, 조중러 반미동맹을 분해해서 북을 땡기고 싶어하는 게 이제 미국의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보고 먼저 양보 의사를 하라. 양보를 시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 표현만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비핵화 착수하면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고 경제 지원하고 비핵화 완료하고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북이 들어오면 평화조약까지 해주겠다. 평화조약입니다. 평화협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러한 제안을 볼 때 주한미군은 북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한 거고 미국의 외교 실책을 자행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반중은 곤란한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국익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놔둔 상태에서 북과 함께 대중 봉쇄를 한다는 거 이거는 통일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통일에 대해서 중국이 협력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자, 북의 재반격, 북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후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대화가 없으면 한 발 나아간다. 대화를 하면 중지한다. 다시 그 약속에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한 발 나아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은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진 후진을 하죠. 반복 제자리야. 미국은 제자리인데 북은 지난 핵 관련돼서 90년대부터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북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영진 노선에 승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을 중지한다. 잘 들어보세요. 자, 2018년 4월 20일입니다. 선언을 했어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에요. 6월 싱가포르에 무슨 말이냐면 무슨 북이 더 이상 4월 20일 날 선언이 무슨 남과 미국하고 약속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이제 실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시험 중지할 거고 우리가 핵무장 국가라서 우리 책임을 다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장 국가라서 군축도 할 거다. 이거지. 뭐 우리가 중지할 테니까 그 남과 미국과 대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남과 미국에 약속한 적이 없어. 그냥 북의 필요에 의해서 그 비교의 필요 판단을 해서 세계 정세에서 중지한 거고요. 이번에 다시 하는 거는 당연히 미국하고 남이 적대적으로 계속하니까 핵무기를 다종화 고도화, 그죠? 다종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량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판문점 뭔가 선언이 있었지만 뭐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21년 작년에 노동당 8차 보고에서 이미 다탄두 유도는 이미 마감이 됐다. 그리고 올해까지 핵잠수함과 핵탄두 8개를 가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극초음소를 하겠다는 극초음속은 됐죠. 지금 안 된 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핵잠수함,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은 이미 재래식 무기로 그 억지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핵무기를 가지냐? 미국 본토를 타격을 과시해지면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양자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북의 입장에서는 괴뢰 정권인 남과만 그 대화가 가능하고 미국과 대화하려면 본토를 타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 그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재래식 무기가도 전쟁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대화 지렛대로 삼았는데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다 보니까 북은 처음에 이거를 대화 지렛대로 하려는데 미국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북이 계속 한 발자국 나가다 보니까 이미 핵무기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북은 아직도 모호한 전술을 해요. 미국의 혼란에 빠지게. 니들이 근본적으로 양보하면 비핵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핵주권으로서 핵무장국가로서 군축만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북의 판정승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부했던 최고위급 양자, 직접 대화 이런 걸 다 종전선언, 근본 문제에 다 올라왔죠. 그래서 먼저 비핵화라는 요구도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이 그 승리를 했다는 거고요. 북은 대기권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해상의 대기권에서 핵시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핵물질을 집어넣지 않은 탄두폭발 시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술핵 시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북의 입장에서 이상주의에 따르면 북주석의 유언을 받아서 비핵화, 평화조약을 해서 통일의 조건을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 정도의 근본적인 걸 양보를 안 하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핵탄두와 미사일 동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 제재 정도 하면서 실질적인 핵무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 대해서 본토 타격의 위협 그런 우려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하는 거고 정상국가 북이 지금 계속하는 게 정상국가죠. 정상국가로서 하겠다. 우리를 믿어라. 우리를 중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 법치주의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처럼 미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줄 때 미국이 북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북이 항상 중국, 러시아하고만 같이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북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미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핵무장을 완성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와 동코기 때문에 무슨 미국으로부터 중로를 보호받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중로 미국과 동급으로 같은 경쟁 수준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로 동맹에서도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은 이걸 가지고 북과 중국 모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고요. 자,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북이 협상을 파기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 북같이 테러 인권을 무시하는 거하고는 협상할 수 없다. 북은 어차피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제재 압박을 해서 체제 전환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수고요. 그래서 계속 핵무기가 완성 안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일한 카드는 전쟁뿐인데 지정학적 대결상 군사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무기 팀 스피릿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북은 그때마다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미국 지도층과 미국 국민에게 니네 본토 문제야, 본토 문제. 뉴욕, 워싱턴 문제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국의 세컨더리 제재는 효과적이죠. 그런데 민간 교류 금지 등 치명적인 제재는 중국을 하지 않죠. 이러한 제재에서도 북은 2000년 이후에 2~3%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봉쇄와 대북 제재도 견뎌에 놨고요. 어쨌든 그 석탄도 액화석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석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주의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다 유지하고 제재만 풀어주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테러 인도 문제는 별도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세계 경제에 편입시켜서 상호 의존을 심화시켜서 점점 체제 전환을 시도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이 꿈꾸는 거죠. 그래서 좀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종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은 전혀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꿈인데 그 꿈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북에서는 그러면은 그 핵무장 국가를 실질적으로 인정해 준다면 동결을 하고 다자간 감시 체제를 받아들이고 상징적인 조치로서 핵무기 몇 개만 미국에 반출하고 나머지 핵무기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북의 핵무기 완전 폐기보다는 북이 사실상 핵무장 국가로 갈 시나리오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미국의 국익은 중로를 봉쇄하는 거고 북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 핵무기 폐기가 아니죠. 북핵은 미국에 대한 건 우리에 대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우리의 국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동방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러시아를 무시하고 유럽 연합처럼 잘 살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경제와 안보는 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제 핵 문제는 북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북미 문제고 전 세계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핵무기에 북의 핵무기에도 반대해야죠. 당연히요. 모든 핵무기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이 2021년에 발효가 됐어요. 50여 개국이 비준했어요. 핵무장 국가와 핵우상국은 안 했죠. 이 모든 나라가 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서 핵무기를 금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으로 하지 않겠다. 대만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전쟁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고. 자, 전 세계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아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쨌든 우리 민중들과 관련된 게 핵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 세계 핵무기 폐기 전에도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협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해야 되겠죠. 미국의 핵무기가 철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북의 핵무기도 폐기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반도 내에서 핵전쟁에 우리가 그러려면은 남북미 평화조약, 김일성 주석도 이걸 원한 거예요. 근데 북에 되게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북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는 완전 폐기하는 건데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서 핵무기 쏴도 되잖아요. 북이 엄청나게 양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양보를 하려면 전쟁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통일까지 담보하고 주한미군 한미동맹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정도 해야지 북이 양보하는 거지. 그래서 평화협정 가지고 평화협정 가지고 북 핵무기 폐기를 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평통사 이런 주장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얘기. 그거는 북이 핵무기 만들기 전에 얘기예요. 평화협정과 북의 핵무기 폐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평화협정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베트남 평화협정을 우리 옛날 북이 핵무장 하기 전은 베트남이 평화협정 가지고 통일됐대. 그래도 베트남이 잘못 알고 베트남 평화협정은 미국이 도망가면서 더 이상 현장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치른 거야. 규범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시켜야 돼. 북핵 폐기해야 돼. 대통령이 단독으로 하는 행정협정, 미국이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거, 제네바 협의, 쿠바, 베네수엘라 행정협정 다 파기했어요. 평화협정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유엔 정전협정에 뭐라고 해서 상급 정치협상이에요.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군사당국장 간의 평화협정, 행정협정은 그렇지만 상급 정치인 국가와 국가 간의 국가 조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조약으로 가야 된다. 평화조약은 미국에서 평화조약은 상원의 3분의 2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북하고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 미국 국민이 북에 한 10만 명 있어가지고 전쟁이 불가능한 상태, 그 정도 돼야지만 북이 핵무기를 불평등하게 억울하게 포기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라는 여론, 이런 투쟁이 있을 때만 미국에 그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남정부 협상에 가능하고, 문재인이 되면 다를 거고, 이재명이 되면 다를 거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번 속아야지 알겠습니까? 문재인, 이재명 아무것도 못해요. 이재명이 무슨 수를 하겠어요? 미국하고 유엔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런 여론을 국민들이 투쟁하고 만들 때만 가능한 거다. 선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빨리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투쟁에 나서서 우리 남정부가 아니라 미 대사관, 미국 강력한, 그래서 야, 반미국가 생기겠구나, 이 정도 메시지를 줘야지 미국 애들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거는 북미 대결전에서 북이 핵무기로 해서 큰 판은 거기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북미 간에 그건 협상할 건 협상하라고 하고 우리는 투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북쪽 핵무력 수준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핵개발의 일지, 역사적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과 북의 전략을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쪽의 자주평화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